지금부터 1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 줄거리는 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리스턴 대학교, 시험도 보지도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한 천재 존 내시가 캠퍼스를 술렁이게 만든다. 너무도 내성적이라 무뚝뚝해 보이고 오만이라 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수학과 새내기 존 내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수려한 용모를 지녔지만 괴짜 천재인 그는 기숙사 유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린다. 바로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느 날 직구전 친구들과 함께 들른 술집에서 금발 미녀를 둘러싸고 버리는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존 내시는 삼강 같은 직관으로 균형 이론의 단서를 발견한다. 1949년 논문을 발표한 20살 청년 존 내시는 하루아침에 학계 스타로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떠오른다. 이후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정보 비밀 요원 윌리엄 파처를 만나 냉전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러하듯 소련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투입된다. 하지만 정작 그를 당황케 한 것은 몇만 개의 암호가 아닌 사랑이란 인생의 난제였다.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샤와 사랑에 빠진 그는 난생 처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은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난다. 알리샤와 결혼 후에도 존은 윌리엄과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한다. 하지만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존은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끝까지 자신의 일을 비밀로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문헌고찰입니다. 먼저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의 화학작용, 구조, 활동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알려졌고 뇌의 특성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정서적 증상과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상자 개인의 직업 능력과 개인관계와 사회적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중 특히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양성 증상은 정상인에게 없어야 할 행동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환청,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음성 증상은 정상인에게는 있지만 환자에게는 부족한 기능 및 증상을 말하는데 말수 감소, 감정 표현 부족, 활동 감소, 동기 상실, 사고 이탈, 무쾌감증, 사회적 위축이 있습니다. 정서적 증상에는 불쾌감, 자살 경황, 절망감이 있습니다. 인지적 증상에는 집중 장애, 기억 손상,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 결여가 있습니다. 병태 생리는 이러합니다. 진단검사에는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사회인지기능검사, 뇌기능검사, 뇌영상검사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집단정신치료, 지역사회의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간호사정으로 들어가서 영화에 나온 대상자는 존 내시 31세 남성으로 조현병을 진단받고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병력에서 입원 당시 주증상은 환각, 환시, 환청 증상을 보이고 자신의 대학원 시절 상상 속의 룸메이트인 찰스 허만과 그의 조카인 마시 그리고 정부의 비밀 요원인 윌리엄 파처라는 환시를 보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자신의 미국 정부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는 거대 망상을 한다. 누군가 이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 망상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해친다는 관계 망상을 보였고 잡지나 신문의 내용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로 착각하는 관계 망상을 보이며 병적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다. 현 시점에서 주호소는 망상적 조현병으로서 환각, 환시, 환청, 망상 증상이 있고 과거 병력으로는 대학원 시절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였으나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방치하였습니다. 개인 발달력으로는 학년 전기에 또래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청소년기는 경제에 대한 흥미를 느껴 국제경제학을 선택했고 성인 초기에서 현재까지는 존 내시는 조현병을 앓은 상태로 대학원 시절부터 조현병이 방치되면서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고 박사 학위를 마친 뒤에 MIT 교수로서 재직을 했고 MIT 학생으로 자신의 강의를 듣던 엘리자와 결혼했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소련 특수요원이라고 착각하고서 강의 도중 도망치려다 잡혀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존 내시 증상이 많이 나아졌고 그 후 존 내시는 나이를 먹어 장년기에 접어들게 되며 그의 증상은 굉장히 호전되고 이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서 상태는 분노, 불안, 두려움, 우울, 무감동, 환청, 환시가 있고 사고 상태로는 사고의 비약, 편집적 망상, 관계 망상, 과대 망상,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판단력으로는 환시, 환청이 재발 시 분간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린 간호진단 목록으로는 첫 번째 감각과 관련된 감각-지각 장애고 두 번째는 망상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 세 번째는 감정적 둔화와 관련된 비효과적 관계, 네 번째는 불안정한 인지적 사고와 관련된 불안, 다섯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무력감입니다. 간호진단 첫 번째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입니다.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비현실적 사고하는 횟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망상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며 환각에 대한 감각 지각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환각의 횟수가 1일 10회에서 3회 이하로 줄어든다입니다. 간호 계획으로는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사고 장애의 장애 정도를 사정한다. 대상자에게 동의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망상적 경험을 수용해준다. 대상자가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한다. 망상에 대해 논쟁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나 망상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불안과 망상이 관련 있음을 알도록 돕고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법, 심호흡, 이완요법, 명상 등을 알려줄 것이다. 현실을 강화하고 현실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불합리한 사고에 대해 오랫동안 반추하는 것을 막고 실제 사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대상자가 불안, 공포, 불안정 등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고 지지해 줄 것이다입니다. 간호 수행으로는 대상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대상자와 면담, 차트를 통하여 사고장애의 사정 정도를 사정하였고 대상자에게 동의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망상적 경험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대상자가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해 주었고 망상에 대해 논쟁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으나 망상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불안과 망상이 관련 있음을 알도록 도울 것이고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법, 심호흡, 이완요법, 명상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실을 강화하고 현실에 초점을 두고 불합리한 사고에 대해 오랫동안 반추하는 것을 막고 실제 사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불안, 공포, 불안정 등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간호평가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비현실적 사고를 하는 횟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단기 목표는 대상자의 일주일 이내에 이것은 황상이야 라고 표현함으로써 환각의 실제가 아님을 인식하며 비현실적 사고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부분 달성을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단기 목표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등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단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장기 목표에서는 대상자는 망상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며 환상에 대한 감각, 지각 장애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상자는 교육과 치료를 통해 망상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며 환각에 대한 감각, 지각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목표 달성하였고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환각의 횟수가 1일 10회에서 3회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환각 횟수가 1일 2회로 줄어들었으므로 장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간호진단 두 번째, 망상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자료입니다.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말을 한다. 대상자는 3일 이내에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2가지 이상 수행한다입니다.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의 퇴원 시까지 망상으로 인한 폭력을 보이지 않는다. 대상자는 입원 시까지 본인과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입니다. 간호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망상에 관해 사정한다. 대상자의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과 공격성의 정도를 사정한다. 대상자 간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대상자와의 면담 시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준다. 환경 자극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분노를 표출하는 올바른 방법과 자극에서부터 실제 충동적 행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요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실 사용을 격려하거나 충분한 직원 수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간호 수행으로는 대상자의 만상 내용과 유형 의미를 파악하고 강도, 빈도, 지속 시간을 사정하였다. 대상자의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과 공격성 정도, 말투, 표정, 자세 등과 불안 정도를 사정하였다. 대상자에게 예정된 시간에 대상자를 만나 소개를 통해 대상자, 간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대상자와의 면담 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적정 수준의 조명과 소음, 사람 수가 적은 병실 등 환경 자극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분노를 표출하는 올바른 방법과 자국에서부터 실제 충동적 행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필요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실 사용을 격려하거나 충분한 직원 수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호평가로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말을 한다 해서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누군가를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라며 망상과 현실에 혼돈되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단기 목표 미달성이고 대상자는 3일 이내에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2가지 이상 수행한다 해서 대상자는 3일 이내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바둑, 독서,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을 통해 주의를 돌리는 것 2가지 이상을 수행했으므로 단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장기 목표에서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망상으로 인한 폭력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망상으로 인해 주변의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성을 보였으므로 장기 목표 미달성이고 대상자는 입원 시까지 본인과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해서 대상자는 입원 시까지 종종 타인을 밀치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므로 장기 목표 미달성입니다. 간호진단 세 번째,
감정적 둔화와 관련된 비효과적 관계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입니다.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자신의 감정을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하루 3번 이상 표현한다. 이고 장기 목표로는 퇴원 시까지 부부는 비효과적인 관계를 회복한다입니다. 간호 계획으로는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에 대해 사정한다.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사정한다. 주 1회 심리극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걱정, 두려움, 기대, 질문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 5회 인지치료를 통해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족이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도와준다. 가족 구성원이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정보와 자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와준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다입니다. 간호 수행으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 질병 인생 전환 위기에 대해 사정하였고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사정하였습니다. 주 1회 심리극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에게 걱정, 두려움, 기대, 질문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 5회 인지치료를 통해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가족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도와주었다. 가족 구성원이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정보와 자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와주었습니다. 언어평가로는 단기 목표 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자신의 감정을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하루 3번 이상 표현한다 해서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의사소통 기법, 반영, 경청, 명료화, 제한 등을 통해 말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하루 3번 이상 표현했으므로 단기 목표 달성을 하였고 장기 목표 퇴원 시까지 부부는 비효과적인 관계를 회복한다 해서 퇴원 시까지 부부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감하였으며 예전의 비효과적인 관계를 회복하였으므로 장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